네, 마켓리더 특급 전략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최창호 투자전략부장님 오늘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이 기대에 대한 유효기간이 끝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연한 기대감들은 끝났다 그랬는데 연초 그러게 말입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못 가고 있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요인들은 어떤 겁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연초에 주식시장 여러 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투자 포인트는 환율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환율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환율 중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엔화 약세가 상당 부분 이제 주식시장 영향력이 좀 크게 발휘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은 이제 국내 수출업체들, 특히 이제 일본하고 경쟁하는 국내 수출 기업들, 상장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은 좀 피해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자동차인데요. 향후에 이제 그 엔화 약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그 일본의 총선 전후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연초 들어서도 주요국 통화 중에서 엔화의 그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뭐 기존에 진행되어 온 엔화 약세는 이제 그렇다 치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엔화가 약세를 보일지가 상당히 중요한 뭐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엔화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엔화 약세에 대해서 부담을 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든지 업종들은 좀 당분간은 좀 매매를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엔화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거라고 보는 근거는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금융시장 중에서 정책 변수 영향력이 가장 큰 거는 외환시장입니다. 그래서 외환 같은 경우에는 좀 정책 변수에서 영향력을 많이 받는데 지금 일본의 새로운 내각인 아베 내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화를 무제한으로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이미 천명한 바가 있고 그리고 아마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중앙은행의 금통위에서도 아마 그 인플레이율,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타겟팅을 2%로 좀 높일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일본 엔화와 관련돼서는 무역 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일본이 작년 11월까지 무역 수지 적자가 6조 3천억 엔 정도 됩니다. 근데 일본은 전형적으로 해외 물건을 많이 팔아서 무역 수지 흑자를 내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재작년 대지진 이후에 31년 만에 일본의 무역 수지가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됐었는데 그 2011년에 적자 규모가 2조 6천억 엔인데 지금 일본이 작년 11월까지 기록한 11달 동안의 무역 적자 규모가 6조 3천억 엔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제 2년 연속 적자와 앞으로 그 적자 규모 확대에 대한 부분을 대응한다면은 결국은 엔저를 유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은 뭐 정책 변수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무역 수지 적자 측면을 본다면은 추가적으로 엔화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특히 이제 자동차 업종이나 아니면은 일부 IT 부품 같은 경우에는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다만 과거하고는 확실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제 그 IT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국내 IT 업체들은 상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업체에 비해서는 월등히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IT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달러당 90엔은 한번 찍을 걸로 보는데 그렇게 하면서 브레이크가 좀 걸릴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부장님께서는 엔화의 약세 추세가 좀 더 진행될 걸로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자동차 영향인데 자동차는 뭐 엔화의 그 영향에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IT 자동차가 우리 시장의 큰 축 아닙니까? 두 바퀴 중에 하나가 좀 삐걱거릴 수 있다는 게 부담이고요. 사실 엔약세 되기 전에도 우리 원화는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원화가 강세로 진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엔약세까지 더해진 건데 원화 강세 추이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원화 강세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내 수출업체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그 수출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펀드멘탈 요인도 있지만은 이 원화 약세, 아까 원화 강세 관련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포인트는 외국인 매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투자할 경우에 이제 환 차익을 겨냥한 그러한 자금들도 상당 부분 유입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원화 강세가 예상외로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원화 강세를 겨냥해서 이익을 좀 실현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작년 연말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유입이 됐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둔화가 되고 있고 특히 최근 이번 주 들어서 흐름만 본다면은 매도의 전환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부분이 원화 강세하고
분명히 영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매매와 관련돼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그 선물과 연계된 그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이제 비차익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뭐 그 베이시스하고 좀 무관할 수 있겠지만은 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베이시스하고 연관된 그러한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차익 거래하는 쪽은 베이시스의 플러스 알파로 환차익을 상당히 겨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 차익 잔고가 5조 원을 넘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어제도 물론 같은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만은 베이시스에 있어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요인과 일정 부분 전개된 원화 강세 요인이 같이 맞물린다면은 이 프로그램 쪽에서 외국인 매물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프로그램 쪽의 양대 축은 외국인의 플러스 알파로 이제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국가 쪽이었는데 이쪽에서 이제 세금을 매기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프로그램 쪽에서 더 커질 수 있고 이런 부분 감안한다면은 국내 원화 강세가 지속되는 부분이 외국인 매물하고 좀 맞물려 있다 해서 상당 부분 수급 쪽에 이 국내 환율 요인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환율 요인은 뭐 연초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강력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얘기 오늘입니다. 10시에 다음 프로그램에서 긴급 진단으로 수출 한국 흔드는 환 리스크 이런 제목을 달고요. 통화 전쟁이죠. 환율 관련해서는 집중 분석할 테니까요. 주목해 주시고요. 뱅가드 얘기 어떻게 되는 건지 수급하고요. 예. 또 실적도 지금 발표가 되는데 두 가지 좀 묶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일단은 뭐 뱅가드 변수 분명 있고요. 뭐 없는 얘기 나온 건 아니고요. 현실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초에 여러 데이터 중에서 약간 좀 특징적인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글로벌 펀드 동향을 보면은 주식형 펀드로 그 집계한 이후에 그 두 번째 정도의 많은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보니까 한국 관련 4대 뮤추얼 펀드로도 그 지난주에는 그 2005년 이후에 가장 많은 114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펀드별로 한번 봤습니다. 어떠한 펀드 이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왔나 보니까 이 블랙록이라는 그 자산 운용사가 운용하는 그 아이쉐어 펀드가 있는데 이쪽 펀드로 그 신규 설정이라든지 펀드 자금 유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제 뱅가드 변수에 대한 매물 부담이 분명히 이제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덱스 펀드를 운영하는 쪽이 물론 뱅가드가 큽니다만은 뱅가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따라서 이제 그러한 매물들이 나오면은 이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또 받기 위한 그러한 펀드 설정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수급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게 일정 기간을 두고 분산돼서 매물이 출회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급 부담보다는 좀 멘탈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뱅가드 관련 변수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영향력이 크지 않고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뭐 블랙록 제가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외국인 인덱스 펀드가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물량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기업 실적 지금 발표되는 것들은 초반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 얘기는 짧게만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금융주에 대한 것이 이번 주 집중되는데요. 예상치는 제조업보다 금융주가 좋기 때문에 기대치는 높은 것 같고요. 실제 발표되는 것보다 이제 앞으로 올해 연간 전망이 중요한데요. 그 지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 기준으로 9% 정도,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한 6% 정도 작년보다 순이익이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경기 회복에 한 부합하는 그 정도의 이익 증가를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다만 업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닝스 시즌의 포인트는 올해 업종별 전망에 대한 명암 엇갈리는 부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그럼 묶어서 마지막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지수보다는 이제 바텀업식 접근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느 쪽을 우선시 봐야 되냐면 저희 이제 IT 관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닝스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꾸준한 통신 서비스와 유틸리티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 3분기 지표보다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나온다면은 이제 3분기가 경기 저점인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에 대한 단기 관심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중국이 4분기 성장률 발표합니다. 대략 컨센서스는 7.4에서 7.8% 정도까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마켓리더 특급 전략 신한금융투자 최창호 투자전략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